네, 반갑습니다. 이제 12-3단원은 지역 간 불평등 완화를 위한 노력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이라고 하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거겠죠. 그 지역에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내용을 우리가 배웠었고, 그럼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한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지역은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죠. 다시 지역은 선진국, 두 번째는 개발도상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친구들은 격차가 굉장히 심해요. 이 격차를 좀 줄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불평등을 어떻게 줄일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국제기구라는 단체들의 노력입니다. 이 국제기구는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정부예요. 정부. 각 나라의 정부가 가입해서 만들어진 연합체를 보고 국제기구라고 부르는데, 자, 대표적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국제기구에는 가입하는 게 각 나라의 정부가 주체적으로 가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국가들이 연합을 해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유엔이 있습니다. 국제연합이라고 부르죠. 이 유엔 같은 경우에는 뭐 유엔 상임이사회나 비상임이사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어요. 국제사법재판소나 그런 것들은 유엔을 배우는 시간에 자세하게 배우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유엔에서 주로 하는 평화활동 같은 것들을 공부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유엔에서 데리고 있는 국제평화유지군이에요. PKF라고 부르는 이제 군대예요, 군대. 군이니까 이제 forces라고 부르거든요. force라고 부르죠. 힘. 이렇게 부르는데, 이 친구들은 UN 소속입니다. UN 소속이고, 분쟁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면 유엔군이 투입돼가지고 그 지역의 평화를 유지시켜주는 거고, 주민의 안전 보호를 노력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각 나라에서 군인들이 각 나라의 군대에서 일정 부분의 할당량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군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6.25 때 북한에 침략을 받았을 때 유엔군이 우리를 도와줬죠. 그런 것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비합법적으로 일으킨 나라에 대해서 유엔군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진압 활동을 하고 있죠. 자, 두 번째는 국제연합 난민기구입니다. 자, 핵심이 난민이지, 난민. 자, 이런 두 개의 단체는 앞에 뭐가 적혀 있어? 국제연합이라고 적혀 있죠. 그럼 국제연합이 유엔이잖아. UN 밑에 딸려있는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난민을 보호하고 난민 문제를 해결하는 거 UNHCR이라고 부르시면 되고,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어떤 인도네시아 바다에서 소수 민족들이 미얀마에 있는 소수 민족이 미얀마의 독재 정치에 도망을 나왔다가 배 타고 도망을 나왔는데 배가 뒤집어지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다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관리하는 곳이 국제연합의 난민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계 식량 계획이라고 돼 있네요. 식량이니까 기아와 빈곤으로 고통받는 지역에 식량을 지원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식량 지원이니까 주로 아프리카나 아니면 식량이 부족한 지역에 이제 식량을 지급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가 되겠고요. 자, 국제연합의 아동기금 유니세프라 부르죠. 유니세프는 아동 구호예요. 그러니까 아동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기금 활동을 하는 곳이 되겠죠. 우리 뭐 모금을 하거나 아니면 기부를 하거나 유니세프에서 그렇게 하고 있죠. 세계보건기구, 세계질병, 그 다음에 보건, 위생 문제를 담당하는 곳이 세계보건기구인데, 이 세계보건기구에서 최근에 이제 해결하려고 했던 게 우리 코로나 관련된 그런 문제가 있었죠. 이런 문제에 각각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기구인지를 알면 되는 파트가 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평화유지군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보자면, 자, 국제평화유지군인데, UN에 속한 각 국가 분쟁 지역을 좀 평화롭게 유지하기 위해서 파견하는 군대가 되겠습니다. 주로 분쟁 지역에 파견하는 군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지역의 치안, 뭐 경찰 활동이죠. 그 다음에 평화 유지 활동,
휴전협정 이행에 대한 감시 활동을 주로 한다 돼 있고, 우리나라는 소말리아, 동티모르, 하이티 등에 군대를 파견해왔다. 우리나라도 UN 평화유지군에 소속된 군대로서 군대를 많이 파견했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국제연합에서는 새천년 개발 목표와 지속 가능 개발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지구상에 좀 개발이 덜 된 저개발과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표를 제시했어요. 이건 공동의 목표야, 지구상에. 첫 번째, 절대 빈곤과 기아를 절반으로 감소시키겠다라고 돼 있죠. 1990년에 개발도상국의 가장 가난한 비율이 47%였는데 2015년에 14%로 감소한 상태고, 초등교육의 확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초등학교 취학률이 83%였는데 91%로 상승. 양성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개발도상국의 3분의 2 이상 국가가 초등교육에서 양성평등을 달성했고, 아동사망률이 감소했다. 1000명당 아동이 90명이 사망하던 걸 42명으로 감소시켰다. 산모의 건강 증진, 이건 2015년 책이기 때문에 이제 완성이 됐겠죠. 45%가 산모 사망률이 하락했다. 에이즈, 말라리아 같은 질병을 우리가 퇴치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보장해야 된다. 식수 공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발을 위한 국제적 협력 이루기. 여기 보시면 가장 빈곤한 국가의 ODA 지원이라고 나오는데, ODA가 개발원조위원회에서 하는 내용이 되겠죠. 공적개발원조라고 부릅니다. 공적개발원조라고 해서 이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의 최빈곤 국가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지원을 하는 활동을 보고 뭐라 부른다? 원조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원조 활동도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국제기구가 어디다? UN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UN은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설치된 그런 국제기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OECD가 있는데요. 자, OECD가 경제협력개발기구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30여 개 이상의 나라들이 서로의 개발을 위해서 협력하고 있는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아에는 3개 국가가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그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OECD 안에 포함된 개발원조위원회라고 DAC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공적개발원조를 담당하는데요. 이 공적개발원조가 ODA라고 여기 적혀 있습니다. 자, ODA는 뭐냐면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목적으로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구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자율적으로 아무런 대가를 바르지 않고 주는 게 원조입니다. 대가가 없이 주는 거예요.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에 대가가 없어요. 그냥 지원을 해주는 나라고, 우리나라도 이런 공적개발 원조를 받았던 국가입니다. 옛날에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주변 국가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이제는 원조를 해주는 나라로 바뀐 상태가 되겠죠. 이런 나라가 드물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적개발 원조 현황은,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각종 원조를 뭐 했다? 과거에는 원조를 뭐 했다? 받았다가 포인트예요. 받았다. 그런데 현재는 원조를 지원하고 있죠. 개발도상국을. 뭘 통해서?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라고 부르는 단체를 통해서 뭐 하고 있다?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코이카는 주로 자원봉사예요. 이 자원봉사를 주로 이제 대학생들이 많이 가담해서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스리랑카나 아니면 뭐 아프리카의 저개발 국가들의 이제 우리 코이카의 입장에서 코이카에 가입한 상태에서 이 단체들이 지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데 자원봉사도 많이 하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는 상태입니다. 자, 코이카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볼까요? 자, 한국국제협력단인데 우리나라의 대외 무상협력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건 무상이야, 무상. 무상이니까 대가 없어. 우리가 그냥 프리로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데 대가 없어. 그냥 주는 거예요. 그게 원조입니다. 개발도상국과의 우호 협력 관계 및 상호 교류를 증진하고 개발도상국의 경제 사회 발전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어떤 지원이다? 무상 지원이다. 그래서 공짜로 우리가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도 받았기 때문에 베푸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이제. 자, 지금까지는 국제기구였어요. 자, 지금부터는 국제비정부기구입니다. 이 비정부기구는 뭐냐면 정부가 주체가 아니에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시민단체들의 연합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 보면 none이거든요. Non-government organization. 그래서 국제비정부기구인데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비정부기구는 민간단체가 주체가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구호 활동을 하는 단체, 말이 어렵죠? 인도주의는 인간다운 도덕적인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라면 도움을 줘야지 힘들어 하는데, 두 번째는 구호 활동이니까 어떤 거다? 도움을 주는 단체가 되겠죠. 자, 이거는 국가가 단위가 아니고 민간단체, 시민단체가 그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린피스, 녹색인데 환경이겠죠. 그래서 환경적으로 평화니까 주로 지구 환경 보존이나 아니면 평화 증진을 위해서 활동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그린피스에서 뭐 환경을 억압하는 지구 개발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자, 국경 없는 의사회네. 의사니까 의료 서비스가 되겠네요. 인종, 종교, 성,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무슨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국제 적십자사. 요것들은 적십자니까 빨간색 그 십자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호 활동을 주로 해요. 재긴급, 구호 활동, 보건 활동, 의료 시설, 의료 서비스도 같이 담당하겠죠. 전쟁이 난 지역의 적십자 활동으로 식량을 지원한다거나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에 적십자 구호 물품을 보내기도 하고 하겠죠. 자, 그린피스의 환경 보호 활동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인도네시아의 제지회사들, 제지회사니까 종이입니다. 종이. 이 종이를 만드는 원료가 나무잖아요. 맞죠? 그러면 나무는 숲에서 많이 베어오니까 과도한 삼림 벌채로 인해서 수마트라 섬의 호랑이의 서식지가 파괴되었다. 그래서 그린피스는 이를 반대하는 운동을 벌였다. 또한 팜유 농장, 이거는 옥수수 기름 같은 게 되겠죠. 이런 열대 우림을 파괴하는 업체들을 이제 중단을 요구하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린피스 활동은 환경 보호 활동이나 아니면 평화 유지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이런 것도 전부 다 비정부 기구예요. 아셨죠? 네, 그렇게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공정무역이 나와 있는데 마지막에, 자, 공정무역은 뭐냐면 개발도상국에서 생산되는, 자, 이 개발도상국에서 생산되는 주로 농산물에 속하거든요. 환경 친화적인 제품들에 대해서 중간 유통을 거치지 않고 선진국의 소비자가 정당한 가격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죠. 누구한테 지급하는 거야? 생산자들한테 지급을 해서 무역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활동인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개발도상국은 주로 열대기후에 있는 플랜테이션 농업을 많이 합니다. 100%는 아니지만 주로 열대기후에 있는 곳이 개발도상국이 많아요. 열대기후의 개발도상국에서 주로 플랜테이션 농업을 주로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개발도상국에 있는 사람들은 노동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기술력과 돈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 선진국의 자본이 투입돼서 선진국들이 식민지를 만들면서 이때 많이 농사를 시켰어요. 그 대표적인 게 커피나 카카오나, 자, 이런 게 되겠죠. 커피, 카카오 만드는데 그 원주민들의 노동력이 들어간단 말이야. 이 사람들의 노동력. 그러니까 여기에 개발도상국에 노동력이 들어가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제 커피하고 카카오 만드는 게 힘드니까 최소한 한 3달러 정도는 줘야 그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다고 칠게요. 자, 근데 선진국에 있는 S회사라는 이 커피 회사가 얘들하고 단체 계약을 맺어. 그래서 원래는 3달러짜리를 몇 달러에 사오는 거야? 1달러에 대량 구매하는 거야. 대량 구매. 자,
자,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 친구들이 다 사가니까. 그래서 대량 구매를 해서 원래 3달러짜리를 몇 달러에 사오는 거다. 1달러에 사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선진국은 이 1달러짜리로 사와서 돈을 많이 버는 구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커피를 만들어서 파니까. 근데 실제로 이 개발도상국에 있는 사람들은 3달러짜리면 3달러로 받아야 되는데 한 개당 1달러만 받게 되니까 자기들의 정당한 노동 대가를 받지 못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래서 이런 커피 회사들, S회사 이런 회사들이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는 구조다 이 뜻입니다. 이게 공정하지가 않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을 거치지 않고 이 사람들에게 직접 3달러를 지불하고 커피 원두를 사와야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정무역입니다. 주로 이런 공정무역의 제품들은 아까도 이야기했던 열대기후에 있는 주로 플랜테이션 농업에서 만들어내는 제품들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농산물이에요. 그래서 커피 제일 유명하고 차, 초콜릿, 특히 카카오가 원료죠. 바나나, 이런 의류 수공예품 이런 것들을 그들의 진정한 노동 대가의 비용을 받지 않고 값싸게 가져온다 이겁니다. 선진국들이. 자, 그러면 우리가 직접 그 사람들에게 정당하게 임금을 지불하고 가져오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자, 생산자, 노동에 대한 공정한 뭘 받을 수 있다. 대가를 받을 수 있고 자기들도 그 돈을 공정하게 받으니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겠죠. 자, 소비자들은 누굴 도울 수 있다. 어려운 사람들을 뭐 할 수 있다. 도울 수 있다. 그리고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또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자, 공정무역은 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자발적이고 윤리적 운동이에요. 자, 이거는 절대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냥 캠페인적인 운동이에요. 여러분들이 공정무역 제품을 사기 싫으면 안 사도 무방합니다. 아셨죠? 그걸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수출되는 것들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만 대상이 되지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은 공정무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국제기구의 노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봤고요. 국제기구는 정부기구,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 이렇게 두 가지로 존재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넘어가서 2번 보겠습니다.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세와 역할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네요. 그냥 이건 간단하게 읽어주시면 되겠죠? 세계 시민의 의미는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지구촌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지구촌 문제를 어떻게 같이 동참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시면 빈곤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안 쓰는 학용품 기부하고 해외여행을 가면 현지 경제에 도움이 되는 소비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현지 경제에 도움되는 이런 여행을 공정여행이라고 불러요. 공정여행.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멸종위기 동물을 알리는 팔찌를 착용하고 부모님께서 장을 보실 때 공정무역 제품으로 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자세를 가지는 게 세계 시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세계 시민 자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구촌을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하고 다양한 지리적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돼 있고 빈곤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봉사활동이나 기부 등에 동참한다.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생태 환경을 보호하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 민족, 언어, 인종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서로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까지 해서 세계 시민의 자세까지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파트는 앞에 있는 우리가 배웠던 그 기구들 있죠? 이런 기구들이 국제기구인지 아니면 비정부 기구인지 또 하는 역할은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하면 되는 파트가 되겠고요. 뒤에 있는 문제 이제 마지막으로 217쪽에 있나요? 그 문제 풀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12단원 테스트를 우리 인동중학교 학생들이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이제 1단으로 넘어갈 텐데 1단은 영상은 방학 때 많이 봐왔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서 테스트 준비를 잘 하시고 우리 중간고사 잘 쳐보도록 합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